이번 PPT는 P햇과 정규분포 그리고 모 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계에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뭐 평균값도 추정을 하고 또 이항분포해서 값도 추정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율을 통계를 할 때 비율을 가지고 통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P햇과 그 비율의 정규분포 그리고 모 집단의 그 비율을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십 년간 햄버거를 팔아온 엘사가 소고기 햄버거에 대한 이제 고객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수십 년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결국 이제 60%의 고객이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60% 정도가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체 모집단에서 이러한 L사의 고객들 중에서 어떤 관심이 되는 어떤 사건의 비율, 여기서 이제 관심이 되는 어떤 사건이라는 건 이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좋아하느냐 그거에 대한 거죠. 그러한 그 모집단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건, 관심이 되는 어떤 사건이라는 건 이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느냐 그런 사건이에요.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 모집단이니까 모든 고객 전체 고객 수십 년간의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비율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 영어로 이제 proportion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비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죠? 좋아하면 이건 이제 이항분포나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비호감이죠. 좋아하지 않는 비율은 1-P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모 비율이 0.6이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여기 이제 P라는 건 이거냐 저거냐 그 비율, 이 비율에 대한 이거냐 저거냐 두 개를 놓고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율이죠. 뭐 찬성하느냐 찬성의 비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지하는 비율, 또 좋아하는 비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남녀가 이제 섞여 있을 때 남자의 비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는 P가 되면 다음에 아닌 것은 1-P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그렇죠?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남자이냐 남자가 아니냐 이런 거로 이제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 샘플 한 개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고객 중에 한 50명 중을 어느 이제 매장에서 이제 50명인 그 표본 한 개, 50명에 대해서 그걸 하나의 표본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비율이 얼마가 나왔다. 0.7이 나왔어요. 50명을 했으니까 이제 70이면 0.7이면 35명이 소고기 좋아한다고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표본 한 개에 대해서 어떤 그 비율이는 건 뭐예요? 소고기를 좋아하는 비율이죠. 그 비율을 우리는 P 햇이라고, 이게 모자라는 표시인데 이게 모자 표시 P 햇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P 햇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높이는 1-P 햇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n개인 표본, 예를 들어서 50명인 표본 하나, 50명이 되는 표본 하나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35명이 나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해요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비율이 0.7인데 이 표본에 대한 비율, 어느 표본 한 개에 대한 그 비율은 우리가 P 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 전체 뭐 수만 명이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은 P에서 우리가 P 햇과 P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P 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P 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회사가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고객 100명, 이거 이제 크기가 100인 표본 1개죠. 고객 100명입니다. 크기가 100인 표본 1개예요. 고객 100명을 상대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가를 질문하였더니 68명은 yes, 32명은 no였다. 이거. 그래서 이때 P값은 100분의 68에서 0.68. 이것이 P값입니다. 0.68, 68%가요. 이러한 조사에서 미응답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계나 이런 것은 이제 응답자가 많을수록 확실하죠. 뭐 1000명 했는데 뭐 15명밖에 답변을 안 했다면 그거는 좀 부정확한 통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나 아니오로만 질문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선택하기가 간단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응답자의 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하면 응답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제 피햇은 이것은 어느 한 개의 표본에서 관심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죠. 관심 사건이라는 여기서 이제 햄버거 중에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합니까? 그것이 이제 관심 사건이죠. 그래서 피햇은 표본의 크기 여기서 100명이니까 100명을 조사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비율 이것이 피햇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햇이라는 건 어떤 표본 예를 들어서 고객 100명이면 100명 이런 표본 한 개에 대해서 그 표본 고객이 100명인 그 표본 한 개에 대해서 관심 사건의 비율을 그냥 하는 게 이게 표본에 대한 비율입니다. P햇은 표본에 대한 비율이에요. 아까 그냥 P는 뭐겠지? 그건 모집단에 대한 비율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매우 많은 표본들의 그 P햇값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들으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매우 많은 표본들의 P햇의 분포.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자, 모집단에서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60%다 이거예요. 이거 모집단입니다. 수십만 명을 수십 년 동안 조사했겠죠. 60%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장 한 개 매장에 대해서 한 손님이 한 50명 왔어요. 그거에 대한 걸 그 소고기를 얼마큼 좋아하십니까 하는 사람의 그 비율을 봤더니 어떤 매장에서는 0.8이에요. 또 어떤 다른 매장에서 50명에 대해서 했더니 0.6. 또 어떤 다른 날에 대해서 어떤 해보니까 0.5 이래가지고 많은 매장과 많은 그 횟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0개쯤 했다고 보자 가지고요. 1000개쯤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표본에 이제 매우 많은 이게 이제 처음엔 50명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000개 표본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50명이 많으니까 20명만 해가지고 이렇게 각 매장마다 또 날짜가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개를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엔 50명도 많으니까 한 5명씩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각 매장마다 5명씩 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비율을 이렇게 소고기 햄버거 좋아하는 비율을 조사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매우 많은 표본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5명씩 하는데 매장이 뭐 1000개면 1000개를 한다거나 혹은 무슨 뭐 한 개 매장마다 한 5번씩 한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한 1000개의 그 데이터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20명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50명이나 100명을씩 해가지고 그걸 한 개 표본으로 해가지고 매우 많은 표본들의 이 분포 비율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5명씩 조사해 가지고 한 매장이 뭐 한 1000개다 하면 매장이 10,000개다 하면 10,000개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뽑아 가지고 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신 고객 보고 소고기 햄버거를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하니까 매장마다 비율이 나오겠다. 어느 매장에서 어느 때는 0.8이 나오고 0.6이 나오고 0.5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1000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표본들의 비율 값입니다. 비율의 값. 그 비율의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전에 매우 많은 표본의 평균 값은 그렇죠? 매우 많은 표본의 평균은 그 평균의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의 특성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평균 대신에 이 비율이 요 비율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뿐입니다. 이전에는 매우 많은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 특성을 따른다 했지만 이번에는 매우 많은 표본의 비율의 이 비율값의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의 특성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율이 p 값이 표본 각각의 이제 비율이죠. 이 표본 각각의 비율의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하기 위한 조건은 말이죠. np 곱한 것이 10보다 크고 n1-p도 10보다 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비율의 값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예를 들어서 그 농구를 하는데 슛의 성공률이 0.7%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 n 값이 10이면 7이죠. 10번 던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통계를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 곱하기 0.7 하면 7이니까 10보다 작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한다고 하면 20번을 하면은 이런 경우 0.7이니까 27, 14, 10보다 커요. 그러나 이제 20번을 하는 경우에 1-p 이건 0.3이죠. 20 곱하기 3 하면 6. 그러니까 이거 10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면 40번이라고 하면은 40 곱하기 0.7 하면 28 커지고 40 곱하기 0.3 하면 12 두 개 다 10보다 크니까 40번 던져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면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 슛의 그 성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변의 크기는요. 표변의 이것이 모집단의 크기고 표변의 크기는 10n이 n보다 작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 얘기는 뭐냐면 n 값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거를 50개를 했다면은 그 모집단의 그 원소의 수는 내가 이제 표변의 크기를 50개로 잡았다면 모집단의 원소의 크기는 500 이상, 1000, 몇천, 만, 뭐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집단이 충분히 커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모집단의 크기는 보통 이제 표변의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만약 표변의 크기를 100으로 잡았다면 원소의 크기를 데이터 값을 100개를 추려 가지고 표변 하나를 만들었다면 모집단은 그거 10배, 1000 이거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5000이 되든 만 이렇게 해서 10배 이상 충분히 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집단의 P 값은 이런 경우에죠. 우리가 P는 모집단의 P 값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비율값 P 값은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집단의 비율을 알고 있을 경우에 그 표변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 때는 그 표변의 크기가 이러한 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 슬라이드의 경우에서 이제 그 비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조건에서 말이죠. 우리가 매우 많은 표변을 뽑은 거예요. 표변을 한 1000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뽑았다고 하죠. 1000개의 표변을 뽑으면 각 표본마다 샘플마다 비율 값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개. 그러니까 이제 1000개라면 비율 값이 이 1000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본에 대한 그 비율은 우리가 매장이 1000개면 1000개를 조사할 때면 매장마다 비율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 그것이 분포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게 1000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제 무한대만큼 이게 샘플을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어요.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그때 이제 그 표변이 비율의 기대값이라는 건 이거의 이 정규 분포의 또 평균
그 평균값이에요. 가운데값. 이 값이 이제 기대값인데 우리가 1000개를 다 내가지고 만개를 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만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매우 많은 게 되면 그때 그 표변 평균의 평균 그렇죠? 우리 이제 기대값이죠. 예상값 그거는 모집단의 비율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1000개를 다 더해가지고 1000으로 안 나눠도 그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때 평균값은 모집단의 비율값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기대값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실제로 계산을 안 했으니까 계산은 안 했지만은 그 값은 이렇게 된다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죠. 예상 평균 기대값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라는 건 뭐 이렇게 기대한다 그런 것보다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상되는 값이라는 게 예상되는 값. 예상값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좀 알기가 쉽겠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정규분포를 때리는데 이때 이 정규분포의 표변들의 표변 비율이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 이걸 우리는 표변인 경우엔 편차라는 말을 쓰고 오차라는 말을 쓰죠. 표준 오차의 식은 값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에 의해서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이 평균 우리가 평균을 얘기할 때는 매우 많은 표변의 평균의 기대값 이때는 그때는 이 표준 오차 값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계산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되죠. 평균일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리가 경우에는 이제 그 식이 루트 n분의 p1-p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표변의 비율이 표변의 크기가 5명일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명일 경우에는 2명이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5분의 2 하면 0.4가 될 거고 3명이 좋아한다. 어느 매장에 가면 3명이 좋아한다면 0.6이 되고 어느 매장에서 이제 이 조사해 봤더니 4명이 좋아한대요. 그럼 0.8이고 어느 매장에 갔더니 1명만 좋아한대. 그런 게 이제 0.2가 되겠죠. 이거 다 이제 분포를 이렇게 그림은 이런 모양이 되고 평균은 이렇게 되고 기대값이라고 하죠. 예상 평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0명이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중심극한 정리하고 똑같죠. 이게서 모 비율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의 식은 이렇게 돼서 루트 1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 평균하면 루트 n분의 뭐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루트 10분의 n분의 p1-p 이렇게 계산된다는 게 100이면 더 좁아지겠죠. 이것이 이 모비율에 대한 그 중심극한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건 이거 하나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표준 오차값. 그래서 이제 매우 많은 표변을 해가지고 하면 정기분포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변이 많고 20개 정도다 하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죠? 옆으로 치우친 좀 삐뚤어진 이런 분포 곡선이 나와야 이렇게 삐뚤어지든가 이렇게 치우치든가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분포는 정규 분포일 경우에만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정규 분포가 안 되면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나올 때는 다 이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비율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모집단은 표변의 비율에 대한 그 중심극한 정리를 정리하면요.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n인 표변, 이게 이제 크기가 n인 표변을 매우 많이 추출했을 때 그것이 이제 각 그 표변에 대한 비율 값이 나오고 그것이 분포하게 되는데 그 분포 비율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리고 그 표변의 비율의 기대값, 예상 평균 값이죠. 이건 뭐 우리가 평균이라 할 때 평균 기대값, 예상 평균 이거죠. 예상 평균이죠. 이거 평균일 때는 비율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비율과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표변의 비율의 그 분포의 평균값, 예상 평균값 이런 건 이제 모집단의 비율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표변 비율이 우리가 이제 전에는 표변 평균이라고 했지만 표변 비율의 이제 표준 오차 계산식은요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p햇이라고 썼죠. 그 표본들의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 거로 표본인 경우에는 표준 오차라고 불리죠. 이게 참 용어가 참 좀 혼동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표준 오차라고 했으면 이거 식은 n분의 루트 n분의 p1-p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평균할 때는 표준 오차가 식이 어떻게 되죠? 표준 오차 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비율인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오차 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표준 평균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같은데 요 식만 다르죠. 비율을 우리가 비율을 따질 때 지지율의 비율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거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비율을 따질 때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이런 비율을 따질 때는 그런 통계에서는 그 표준오차 식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모집단의 소고기 햄버거 호감도 비율은 6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모집단의 소고기 햄버거 호감도 비율은 60%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물으면 이 의미만 알면 여러분은 이미 90%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 문제의 의미를 모르면 이 글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10%밖에 못 푸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 이 호감도 비율이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호감도 비율이 60%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이 햄버거 회사가 10번,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1000번 혹은 몇천 번, 한 20, 30년, 몇십 년 동안 이 햄버거 체인을 하면서 말이죠. 수많은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감도 비율을 재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80%도 나오고 어떤 경우엔 뭐 70%도 나오고 어떤 경우엔 65%도 나오고 어떤 경우엔 45%도 나오고 어떤 경우엔 30%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지역마다 어떤 뭐 시간대마다 뭐 매장마다 이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천 개 하여튼 수만 번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쭉 그 분포를 본 거예요. 분포를 어느 매장에서 어느 때는 뭐 60, 80%가 되고 어느 매장에서 어느 때에는 뭐 30%도 나오고 어느 매장에서 어느 때에는 뭐 65%도 나오고 어느 매장에서는 뭐 70% 나오고 어느 매장 어느 때에서는 뭐 50%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몇 번 나오는 그 횟수를 전부 다 해본 거예요. 해봐 가지고 그걸 이 분포 곡선을 그려본 겁니다.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그 통계에서 처음 설명드렸지만 모든 자연 현상은요 그 매우 많이 이 데이터를 만들면 말이죠. 그것이 보통 이렇게 정기 분포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한 자연 현상이고 사람이 이거 호감도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요. 만 번이고 몇천 번이고 해가지고 그 분포를 보면은 저절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요. 이거를 볼 때는 이 정기 분포 곡선을 생각하시고 이 정기 분포 곡선의 평균이 6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번을 이거를 했다 이거예요. 만 번을 했을 때 어떤 경우는 80%도 나오고 90%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10%도 나오고 50%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쭉 우리가 확률적인 그 경우수 빈도수죠. 빈도수로 해가지고 확률로 그리면요. 60%가 여기 중앙이 되고 이렇게 정기 분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이 그래프를 딱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이제 문제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정기분포 곡선의 평균이 60%다. 이 곡선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혹은 이제 종이에도 그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때 크기가 100명인 표본을 자, 이건 이제 수만 번에 대한 표본에 대한 수만 번 샘플에 대한 이거 이제 분포 곡선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크기가 100명인 표본을 대상으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려고 한다. 이제 어느 어떤 한 개 매장에서 어느 한때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00명을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대상을 해가지고 소고기 햄버거 조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조사하고 싶어요. 근데 조사하기 전에 그러면 이 표본조사의 호감도가
64% 이하가 될 확률은 얼마냐? 결국 100명을 조사했을 때 64명 이하가 64명까지 내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100명을 조사하기 전에 이미 그 64% 이하가 될 확률을 이미 벌써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조사 안 하고 64명, 64명 이하가 뭐 63명, 20명, 50명, 30명 이렇게 되겠지만 64명 이하가 그 햄버거 호감도를 소고기 햄버거 호감도를 좋아할 확률이 얼마냐, 이것이 계산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럼 어떻게 예측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000번을 하고 몇만 번 했을 때 이런 분포가 나왔어요. 이런 확률 분포가 나왔어요. 그러면 64%가 나올 이 확률 이하가 나올 확률 분포는 얼마냐? 이 64% 이하의 이 확률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그것이 64% 이하가 될 확률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 정규 부품 곡선이니까 이 정규 부품 곡선에서는 딱 두 개가 나오죠. 평균 60%, 0.6. 그 다음에 뭐죠? 이것의 각각의 이제 표본들의 이제 비율이죠. 비율. 여기 이제 평균이라고 했지만 사실 평균이나 비율이나 이건 똑같은 수학적인 계산은 같아지죠. 호감도 비율이 60%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60%고 그 호감도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얼마죠?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되잖아요. 이건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 곡선일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건 다 분포는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규 분포인 경우에 이런 게 호감도, 프로포션, 비율에 대한 우리가 피헷 그거에 대한 분포죠. 이거 피헷이 모자가 씌었죠. 피헷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이거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P는 모집단의 소고기 햄버거의 호감도 비율이죠. 이거 모집단 그냥 P, 이거 모자 씌운 건 이제 표본이고, 그 표본의 호감도 비율의 분포 이거죠. 이 분포의 표준 편차는 n분의 p 이렇게 나와서 몇 명이냐? 이건 이제 n은 자꾸 여러분 혼동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건 표본의 개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데이터가 몇 개 만드느냐? 100개죠. 0.2, 0.3, 0.05에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곡선의 평균은 이거고 정규 분포 곡선의 표준 편차는 0.05. 그러니까 5%가 되는 것이 5%, 그렇죠? 65%, 55%가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고 요 면적이 이제 약 한 얼마라고 그랬죠? 68%인가 이렇게 되죠. 이런 정규 분포가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은 이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은 우리가 확률 다 뭐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이 확률 밀도 함수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p의 값이 0.64 이하가 되는 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이 구하는 건데 p햇이 이것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 구해야 되죠. 확률 밀도 함수로 가려면 이 이 값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표준 점수 G 값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혹은 G 값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거 공식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공식 똑같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표준 편차 값이 0.05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이 P의 값이 64%라네. 0.64. 그 P는 0.6. 계산하면 78.8이래요. 이 계산하면 이게 0.8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표준 밀도 함수에서 이것이 표준 밀도 함수에서는 여기가 0.8이 되는 여기 표준 밀도 함수에서는 이것이 0.8 이하가 되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 0.8 이하가 되는 면적을 구하면 여기서 이것이 64% 이하의 확률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규 분포에서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 같죠. 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고 확률 면적은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 변수 값이 확률 변수 값이 여기서는 G 값이 되는 거죠. 표준 점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0.8 이하가 되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그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게 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 여기서 보시면 돼요. 0점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가운데 평균이 0이죠. 그 0의 이 좌측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이게 대칭곡선이니까 이 면적이 0.5예요. 그러니까 0이 0.5가 되는 겁니다. 이 좌측 면적이 0.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가지고 0.8이면 얼마예요? 0.788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0.8이 되면은 0.788이래요. 그러니까 78.8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 1 표준 편차가 여기서 이제 1이 나오겠죠. 표준 편차가 1이면은 얼마가 돼요? 1이면은 한번 볼까요? 0.8413 0.8413 이렇게 되죠. 0.8413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 표준 편차까지의 면적이 0.8413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평균부터 표준 편차까지 요거는 0.5를 빼면 되니까 그땐 0.3413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0.3413 우리가 이게 표준 편차까지는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표준 편차가 그 값이 1이 되니까 1을 읽으면 돼. 0.8413 0.8413에서 0.5를 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0.3413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전체 150명 중에 여학생이 105명이다. 이때 전국 학생의 여학생 비율을 95% 신뢰도 안에서 추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변에 대한 비율은 알고 있어요. P햇 0.7입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전국 학생 모집단의 여학생 비율을 95% 신뢰도 안에서 추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하는 통계죠. 그 여론조사하는 게도 선거인수가 뭐 1,000만 명이 되더라도 1,000명 정도만 조사해가지고 그 지지율을 보고서 전체 1,000만 명이 지지율이 얼마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변의 비율을 가지고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죠. 표변을 가지고 모집단의 표변의 값을 가지고 샘플을 하나 뽑아 가지고 전체 모집단의 어떤 값을 우리가 추정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표변의 크기가 150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표변을 많이 뽑다 보면 그건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표변을 많이 뽑으면 말이죠. 일단 표변을 많이 뽑으면 그 표변의 이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 될 것이고 표준 오차는 이러한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P햇이죠. 이거 표변이에요. 표변들을 이제 많이 뽑을 때 1,000개, 10,000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뽑을 때 그것이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고 그 표변 오차는 루트 n분의 p1-p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 평균을 알 때 얘기인데 표변의 크기가 크면 여기서는 150명 정도 됐어요. 이렇게 크면은 모 평균의 p 값이 안 나면 그때는 이 표변의 p 값을 모 평균의 p 값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표준 오차는 모 평균의 p 값을 모르면 표본의 샘플의 p햇 값을 써도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 n이 클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150명이네요. 자, 그러면 이때 모 비율의 추정은 우리가 모 평균 추정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요 Z 2분의 알파라는 건 우리가 신뢰도를 95% 봤을 때 양적으로 2.5% 떨어져 나가죠. 2.5% 떨어져 나갈 때 뭡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때 그 G값 그 값이죠. 이제 95%는 게 1.9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표준 오차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 평균을 구할 때는 루트 n분의 시금하고 이 비율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비율이에요. 이것도 이항정리 이 비율이라는 건 이항정리하고 같아요.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나머지는 지지 안 하는 거죠.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남학생 비율이 얼마냐면
나머지는 남학생이 아닌 비율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항 정리하고 같은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 오차 값은 식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말이죠. 원리 모평균의 이 p 값을 알면은 그냥 p를 쓰지만 이 n이 클 경우에는 우리가 모평균의 p 값을 몰라도 표준 지금 샘플 한이고 0.7 값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균의 모 집단의 그 비율을 몰라도 n이 크면은 표변에 여기서 이제 이 표변에 0.7이죠. 이 값을 써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표변 평균의 모평균 추정하고 똑같은 식이죠.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표준 옵차가 표변 평균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거 비율 정규 분배 비율에 대한 걸 할 때는 이러한 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표본 한 개입니다. 이제 그 200명 표본의 크기는 200명이에요. 이런 표본 한 개를 대상으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였더니 호감도가 67%가 나왔어요. 어느 매장에서 손님이 200명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67%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모 비율의 값, 그럼 이때는 어쩌면 이 햄버거 회사를 방문하는 몇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이 방문을 했겠죠. 이때 그러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모 집단에서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이거를 신뢰도 95%를 가지고 추정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표본 한 개를 가지고 모 집단의 비율을 추정을 하는데 그 신뢰도가 95%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문제는 모 집단의 비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모 집단 수십만 명의 이제 고객이겠죠. 그 고객이 소고기 햄버거를 좋아하는 그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샘플 하나 가지고 샘플 하나를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건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에 이제 이걸 만약 우리가 만 개, 천 개 이렇게 표본 조사한다면 그때 그 표준 편차지 우리가 이 표본이기 때문에 표준 오차라고 부르죠. 표준 오차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식은 똑같죠. 이 경우에 200명이라고 표본의 크기가 크니까 원래는 여기 모집단의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n 값이 크면은 모집단이 말고 그냥 그때 이 표본의 p 값을 그냥 써도 돼요.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원래는 p가 들어가야 되지만 모집단은 p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n 값이 크면은 200명이면 좀 커요. 그 데이터 값이 크면은 그때는 표본의 비율 값을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0.032가 계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신뢰도 95라는 거 우리가 표준 평균을 모 평균을 구하는 그 식에서 말이죠. 여기서 95% 신뢰도다 하면은 G값 2분의 알파가 1.96이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 2.5%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G값 표준 점수의 값이 2.5% 떨어져 나가는 그 경계값이 얼마죠? 그게 1.96이에요. 그래서 이제 1.96을 넣고 여긴 표준 오차 값을 넣는데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모집단 평균을 구할 때는 여기에 이제 표준 오차 식이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렇게 비율을 할 때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식으로요. 여기에 이제 모집단의 비율을 알면 P가 되고 모집단의 비율을 모를 때는 N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200 몇백 개를 만들어서 그때 표본에 P 값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식이니까 여기 그대로 대입하세요. 0.32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가 0.7327 0.6073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요.
자, 이거 이제 샘플을 조사해서 67%가 나왔으면은 내가 여기다가 실제 모집단의 비율, 모 비율의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비율의 값은 한계가 어느 한 값이 있겠죠. 어느 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은 모르지만 그 모비율의 값은 73.27%에서 60.73, 약 73%에서 60%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범위가 좀 크게 나오죠. 60%에서 73%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모 집단 모 비율은 73%에서 60%이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95%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 비율의 값은 73%에서 60% 사이에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값이다, 이게 한 값으로 절대로 못하죠. 범위가 나오니까 이 통계는 다 추정이니까요. 그래서 73%에서 60% 사이에 있다. 얼마인지는 모른다, 이게. 65%가 될지 68%가 될지 70%가 될지 71%가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사이에 모 비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도 95%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는 내가 200명의 표현을 해가지고 했는데 60%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데서 200명을 하면은 이게 63%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70%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명의 표현을 100개를 조사했어서 100개를 조사하면 그 1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피해 값이 다르죠. 그렇죠? 피해 값이 달라요. 그러면 100개가 피해 값, 이 표변의 비율 값이 어떻게 나오든 100개를 조사할 때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내가 7.27%하고 마이너스 7.2%이 범위를 잡으면 여기다 이쪽으로 더해주고 이 하한선은 빼주면 그때는 100개 중에서 어떤 값에다가 이걸 대주면요. 그 중에 95개는 95개, 그죠?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만 틀리지, 이 경우에 내가 100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2.7, 7.27, 마이너스 2.7점에서 범위를 잡으면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는데 99개는 맞게 들어가고 5개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요건 제가 모평균을 구하는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의미라는 게 신뢰도의 의미가 그러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한 개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했지만 신뢰도 90% 정한다는 얘기는 95%는 얘기는 이런 표현을 100개를 조사하면 이 값이 1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2.7.27 마이너스 2.7.27%를 하면은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포함이 되는데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5개 정도만 틀려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